지난주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특혜 의혹으로 검찰 포토라인에 섰죠. 그런데 조만간 이 포토라인에 서는 모습이 또 한 번 연출될 것 같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의 명운을 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내일 재판 2번 연기됐고 내일 재판은 열리겠죠, 설마? 이화영 전 부지사입니다. 자신들의 치보를 가리겠다는 정치검찰의 조작수사 아니겠습니까? 기꺼이 시지프스가 될 것입니다. 박물과 이재명은 대체 무슨 관계입니까? 몇 년이라면 내일 사이 정도. 자, 야당에서는 국가폭력이라고 주장을 해왔었고 반면에 이 법무부 장관, 죄송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사법방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이재명 대표를 연결짓는 연결고리에 대한 재판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지금 검찰이요, 이화영 전 부지사의 40년 직위를 압수수색했다고 합니다. 누구였을까? 최근에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라는 이 사람이 만났던 바로 그 인물입니다. 통화한 적은 있는데 제가 뭐 적극적으로 전화를 드렸다든가 그분한테 전화를 받았다든가 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직위와 만난 것은 사실인데요. 저랑 대화하다 말고 전화가 오니까 받으셨던 것 같은데 갑자기 저를 바꿔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받아보니까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고 받았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이셨어요. 우연히 바꿔진 전화 통화를 통해 가지고 해요와 압박이 있을 수는 없는 거고요. 자, 그러니까 박찬대 최고위원이 그 이화영 부지사 부인과 전화 통화를 했는데 그거를 바꿔준 사람. 그러니까 우리 둘이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더라고요. 나는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그랬더니 받아보더래요. 그래서 받아서 봤더니 이화영 전 부지사였다라고 지금 해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전화를 받아서 연결해줬다는 사람을 지금 압수수색했다는 거예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의 40년 직위로 알려져 있거든요. 251 용인갑 지역위원장 대행인데 이분이 이제 이화영 부지사가 구속이 되니까 그 이후에 이제 지역위원장 대행을 맡은 분입니다. 이 수원지검이 지난 16일에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걸로 지금 뒤늦게 알려졌는데요. 이 대행은 박찬대 최고위원으로부터 당이 돕겠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당사자로도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검찰은 이 대행이 이전 부지사 재판 과정에서 민주당 측 인사로부터 회유나 또는 압박, 증거 인멸 등을 지시받은 일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 이 부분은 좀 다시 따져보죠. 지난달에 저희 TV조선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지인을 박찬대 최고위원이 만났다. 그리고 아내와 통화했다라고 보도를 했는데 그때만 해도 몰랐다라고 이렇게 사실상 발뺌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때 뭐라고 했어요? 저기도 나옵니다만 얼굴도 모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얼굴도 모른다. 얼굴조차 모른다. 그런데 그 다음에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고 바로 다음 날, 그러니까 지난 7일이었죠. 통화를 한 거는 사실입니다. 부인이랑. 근데 내가 전화한 것도 아니고 누가 바꿔준 거예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의 압수수색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바로 그 박찬대 최고위원이면 이제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친명 최고위원이라는 건 뭐 다 알려져 있는 얘기고요. 근데 그 사람이 왜 그러면 이화영 전 부지사의 40년 지기 친구를 만났을까? 그러면 이제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거는 회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본인은 부인하잖아요. 더군다나 본인이 그 이화영 측을 만난 게 아니고 이화영 전 부지사를 만난 적이 없다 이렇게 해명을 했었어요. 그렇죠. 뭐 그게 거짓말은 아니지만 이화영 측을 만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숨기려고 했던 것 아니냐 우리가 그래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요. 그런 점에서 검찰은 박찬대 최고위원이 만난 그 251 그 직무대행 아마 회유를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지금 압수수색을 통해서 그 관련 뭐 근거나 증거 같은 걸 찾으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통화한 사실 맞지 않습니까?
그동안 아니다라고 하다가 한 보름이 지나서 저희들이 문제 제기했고 아니다라고 했는데 보름이 지나서 나중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도 직접 통화한 건 아니에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명하지 않았던 이유는 이걸로 프레임을 짜는 사람한테 계속 그런 이미지를 씌울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본질적인 얘기를 드렸던 거거든요. 뭐냐, 이화영 부지사님 만나본 적 없고 부인도 얼굴도 모르는 상황이다. 회유와 압박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다. 자, 하지만 한동훈 장관은 입장이 단호합니다. 사법방해이자 스토킹에 가까운 행위이다. 민주당이 자기 편이 한 불리한 진술을 뒤집어 보려고 검찰청에 몰려가서 들어눕고 영치금 보내기 운동하고 성명서 내고 가족 접촉하고 면회에서 진술 번복하라고 압박하고 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건 권력을 악용한 최악의 사법 방해이자 스토킹에 가까운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건 날짜상 맥락상 이 부분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7월 25일, 지난달 25일 첫 번째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이 열렸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재판은 필요적 변론 사건이라고 해서 변호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전날 변호사를 부인이 이 남편과 상의도 안 하고 해임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한 번 연기가 됩니다. 8월 8일 두 번째 재판, 이번에는 해임된 변호사는 나오지도 않았고 다른 덕수 변호사가 등장을 하더니 사실상 파행으로 몰아가는, 자기는 못 믿겠다, 이체 기피 신청하고 나중에는 변호 안 하겠다, 사임계까지 내고 결국 처음부터 준비해왔던 거잖아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대체 왜들 이렇게 두 번이나 의도적으로 연기를 했느냐, 그 배경을 알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압수수색에 담긴 본질은 저는 박찬대 최고위원이 했던 말의 반대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내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소명하지 않았던 이유는 이걸 가지고 나한테 그런 이미지를 씌우고 프레임을 짜서 공격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 자기가 얘기를 안 했던 거다라고 말을 했는데 거꾸로 실제로 그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의 측근인 당협위원장을 만났다 하는 이것은 사실은 내가 그 이화영 부지사의 부인과 아는 사실이 없고 우회해서 통화했다는 이른바 알리바이를 만들고 그 프레임을 짜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아닌가요? 그런데 압수수색 과정에서 들여다놓고 보면은 사전에 어떻게 이런 전화 통화를 하기 위해서 치밀하게 조율했는지 혹은 이런 상황을 만들려고 연출했는지 이런 것들도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박찬대 최고위원이 말하자면 지금 그 압수수색이 들어오니까 급한 마음에 좀 진실의 일단을 털어놓은 것 같은데 실제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은 저는 부인이 이렇게까지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사전에 조율되지 않고 사전에 어떤 당의 의사가 전달되지 않고는 사실 이게 이렇게 나올 수 있을까라는 약간의 합리적 의심이 들기 때문에 탄원서도 당에 보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날짜를 특정하면서 앞뒤로 조금 검찰이 통화 내역도 좀 들여다보면서 여기에 대한 증거를 좀 찾아내려는 의도가 아닐까. 저는 압수수색의 의도를 그렇게 분석합니다. 자, 공교롭게도 바로 이 박찬대 최고위원과 부인이 통화한 이후에 변호사를 갑작스럽게 해임을 하고 법원에서는 아내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정신 차려, 남편한테. 직후 상황 보시겠습니다. 제가 아까 흥분해서 그랬는데 조금 더 입장 정리를 해볼게요. 저도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남편분이랑 입장이 근데 좀 다른, 가족이랑 좀 다른 게 왜 그렇다고 좀. 저도 모르겠어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당국은 보고를 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대서 꼭 본인하고 확인을 해보고 얘기를 하셔야죠. 변호사 입이 곧 이화영 입인데 지금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하고 제가 강하게 항의를 했어요. 결국은 잡아다가 놓고서는 들들 볶아갖고 이재명 방북 진술을 이끌어내려고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저는 의심이 되고요. 아마 검찰에서 변호사한테 어떤 조언을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네가 이재명 방북 그거를 불면은 이거는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자, 그래서 1차 연기됐고 2차 연기됐고 바로 내일 재판이 열립니다. 야, 내일 재판도 또 뭔가 파행을 겪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7월 25일 재판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이 변호사를 일방적으로 해임해서 공전됐고요. 그다음에 8월 8일 재판은 그 원래 그 변호사가 아닌
법무법인 덕수의 김영태 변호사를 출석시킴으로써 또 공전이 됐고 그러면 이제 이 두 가지 방법이 아닌 또 다른 방법을 이화영 전 부지사가 아마 부지사의 부인이 쓸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죠. 저는 뭐 법률가가 아니라서 아마 이상민 변호사께서 잘 아실 텐데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다른 어떤 방법으로 또 나와야 할 변호사를 못 나오게 하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화영 전 부지사는 감옥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인은 밖에 있기 때문에 원활하게 소통은 안 되는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 또 남편 모르게 뭔가 수를 써서 공전을 시킬 가능성 저는 없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두 번의 재판이 공전된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그것도 변호인 선임 문제 때문에 그 재판장으로서는 더 이상 공전되는 걸 그냥 좌시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이제 변호인 선임권은 궁극적으로 피고인한테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도와줄 권리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피고인의 의사에 따르는 것이 이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 변호인이 안 나왔다. 그렇게는 국선 변호인을 붙여서라도 재판을 진행해야지 계속 이거를 공전시킬 경우에는 재판 자체에 대한 신뢰가 뚝 떨어질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아까 증거인멸 부분에 덧붙여 말씀드리는데 우리나라 형사법은 이제 영미법과 같은 사법방해죄는 없지만 그와 유사한 이제 증거인멸죄가 있고 그에 대한 혐의를 갖고 지금 수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짐작으로는. 그런데 이제 압수수색을 한 거 보면 그래도 판사가 그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때는 증거인멸과 관련된 혐의를 뒷받침하는 소명이 붙어 있기 때문에 발부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상당한 정황으로 볼 때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박찬대 최고나 또는 상반되는 입장을 갖고 있는 쪽에서 적극적으로 입증을 해야지 자칫 이거를 하면은 오히려 여러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는 점을 코멘트합니다. 자, 근데 한 가지만요. 만약에 내일 재판이 또 연기가 된다라면 검찰 수사 일정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되는 게 일단 이 백현동 수사와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이 나오면 그래서 쌍방울 송금이랑 같이 합쳐서 영장을 청구할 계획이었잖아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그렇게 되죠. 그런데 만약에 내일 또 한 번 어떤 불의 사태로 공전이 된다면 그 일정 자체가 수년되겠죠. 근데 그동안에는 사실은 이제 하계 여름 휴가 기간하고 지난 8월 15일 광복절 휴일이었어요. 근데 마침 그게 화요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2주마다 이렇게 열렸는데 이번에는 아마 1주마다 열리긴 할 거예요. 그러니까 1주 정도 수년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뒤로 또 밀리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놓고 민주당에서는 빨리 지금 구속영장 청구해라 비얘기 중에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니 어차피 8월 내에 청구할 가능성은 지금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일 재판 결과를 보고 그 다음에 수원지검에서 이제 대북 송금 문제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를 한번 소환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영장을 청구할 거 아니겠습니까? 청구하면 이제 그때 체포동의안 이런 거 준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차피 8월 내에 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자, 지주원 기자, 결국 덕수 소속 김형태 변호사는 고소를 당했다고요? 네, 이게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측에서 이제 고소를 한 건데요. 김 전 회장 측이 지난 16일 강남경찰서에 김영태 변호사에 대해서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김 변호사가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에서 김 전 회장의 압박으로 이 전 부지사가 허위 진술을 한 거다. 이런 취지의 의견서를 냈었잖아요. 이 부분이 바로 명예훼손이라는 겁니다. 이 앞서서 김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의 검찰 진술조서에 증거 부동의 의견서를 낸 바가 있었는데 이 의견서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가 허위 진술을 거부하게 될 경우 김성태 전 회장이 이재명 대표 당시의 재판에 재판부에 로비를 한 사실 등을 폭로하겠다 이런 회유 압박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 부지사가 이에 따라서 검찰에 진술한 내용이 모두 허위이다. 가짜 진술이기 때문에 이 진술을 바탕으로 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의 의견서를 냈었는데 이 의견서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 김성태 전 회장은 이 확인하지도 않은 허위 사실에 대해서 유포를 하고 마치 내가 이화영 전
전 부지사를 협박하고 또 회유를 한 것처럼 보도가 되게 했다.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지금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 조수영 평론가님, 내일 제일 중요한 사람은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인데 입장을 유지를 할 건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검찰 조사에서까지는 먼저 쌍방울 김성태 회장한테 협조를 요청했고 대북 송금하는데 좀 달라고 요청을 했고 또 일각의 보도에 의하면 이걸 또 이재명 당시 지사한테 보고했다까지를 검찰에서는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검찰 얘기 자체만으로는 증거가 안 됩니다. 이게 이제 법원에서 그렇죠. 인정을 해야 되는데 내일 인정을 할지 아니면은 그동안에 뭐 개딸들이 계속해서 뭐 영치금도 보내주고 뭐 특별면회 하자고 하고 이화영 전 부지사도 알 거예요. 정치인이면 민주당에서 나를 지금 얼마나 압박을 하고 있는지, 뭐 압박인지 아닌지는 뭐 개인 판단입니다만 지금 뭐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데도 입장을 유지를 할까요? 저는 지금 앞뒤 맥락을 놓고 보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상황이 전개됐던 과정을 면밀히 본다 그러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진술을 바꿀 이유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라는 그 팩트를 재판장에서도 말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건 이렇게 말하자면 본인의 심경이 흔들리거나 조금 불안정했다 그러면은 지금 부인이 저렇게 희대의 법정 싸움을 벌이거나 당이 저렇게 전방위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이 나서서 저렇게 재판까지 파행시키면서 이것을 이제 몰아가는 거기에 안에 흔들렸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과정을 놓고 보면 이화영 전 부지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재판장에서 명확히 얘기했다는 의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재판이 만약 어떤 다른 사건으로 인해서 사안으로 인해서 연계되지 않고 정상적으로만 진행된다면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치명적 진술, 말하자면 보고했다라는 것이 저는 이화영 전 부지사 입을 통해서 나올 것 같다는 예상이 듭니다. 자, 물론 뭐 예상입니다만 그 치명적 진술을 검찰이 들은 다음에 그 진술을 근거로 백현동 사건과 이 쌍방울 사건을 합쳐서 영장을 청구한다는 거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양측의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죠. 이재명 대표와 그리고 한동훈 장관은 이 영장을 청구하는 시기에 대해서 이렇게 다른 얘기를 합니다. 따짓 소환조사 10번 아니라 100번이라도 당당하게 받겠습니다. 회기 중에 영장 청구해서 분열과 갈등을 노리는 꼼수 포기하고 당당하게 비회기 때 청구하십시오. 범죄 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마치 식당 예약하듯이 자기를 언제 구속해 달라고 요구하는 건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일이죠. 입으로는 특권을 포기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희한한 특별 대접 요구가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일정표부터 보도록 하죠. 최주현 기자, 지금 일정은 어떻게 잡혀 있습니까? 검찰의 일단 그 캘린더는. 일단 내일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 내용에 따라서 이후에 이재명 대표를 한번 소환해서 대북 송금건 관련해서는 소환 조사가 한번 필요합니다. 여지껏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근데 그 임시회가 아마 제가 알기로 그 다음 주 28일이면은 민주당 워크숍이 또 의원 워크숍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아주 임시회 종료 날짜, 회기 종료 날짜에 대해서 아직 합의가 되진 않았는데 아마 이 워크숍 일정 등등을 고려하면 아마 그 임시회 날짜가 일주일 안팎에서 끝날 걸로 보여요. 그래서 아마 그 시기를 고려하게 된다면 지금 저기는 회기 종료 31일이라고 나와 있지만 저것도 아직 픽스된 게 아니어서 저것보다 조금 더 당겨진다면 정말 시한은 며칠 없기 때문에 그 안에 이제 표결을 거치는 그 회기 안에 체포동의안 그 표결을 이루기는 조금 어려울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예상이 나오는 대로 소환조사 이후에 영장 청구가 9월달 회기 중에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아까 그 영상 보셨지만 이재명 대표가 비회기에 나를 영장 청구해서 나를 소환해라 이렇게 얘기한 것을 두고 뭐 이원석 검찰총장 등 이제 차담회에서는 뭐 왜 지금 한동훈 장관 얘기처럼 어떻게 이렇게 왜 뭐 스스로 그걸 막 결정하려고 하느냐 이러면서 되게 부정적인 여론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다가 또 한켠으로는 당장 뭐 9월에 청구한다 만다뿐만이 아니고 이게 연말까지 더 늦춰질 가능성도 연말까지요?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가 지금 검찰 쪽에서도 나오고 다른 정치권에서도 나오거든요. 우리는 지금 8월, 9월만 생각하고 있지만 이 조사가 또 어떻게 더 굴러가느냐에 따라서 더 뒤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고 이게 연말까지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얘기들도 지금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기본적으로
현실적으로 8월 임시국회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열려 있어요, 현재.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9월 1일부터는 정기국회고 12월 10일까지예요. 정기국회는 쪼개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측 요구는 8월에 빨리 뭐 예를 들어서 이번 주 같은데 영장 청구를 하면 8월 국회 31일까지를 앞당겨서 끝내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비는 중간에 영장 심사를 받겠다 이건데 현실적으로 저기 날짜 지금 캘린더 보셨잖아요. 그게 가능하지가 않아요.